오늘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테마에 흔들리기보다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마인드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계셨는데 내가 이 종목 오른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계속 염장질을 자주 하는 사람이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한항공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뭐 독점 되니까 오를 거다 말하지 않았냐 뭐 이런 말을 하고요. 우리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면 내가 디램 사이클 때문에 삼성전자 좋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굉장히 좀 자랑도 하고 염장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실제로 또 가끔 수익난 종목 계좌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잘 오르는 산업이나 테마를 잡아내는 걸까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약간 그랬었는데,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그럴 때쯤에 이제 그분을 아시는 다른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30종목 이상이래요. 그래서 한때 다른 분들도 저처럼 그분이 종목 얘기를 할 때마다 따라서 추정을 해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봤더니 몇몇 종목은 오를 때 다른 종목은 다 떨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에 전체 수익률은 거의 안 나더랍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또 매번 이게 수익률 자랑을 하면서 염장질을 하길래 다른 분들이 이제 전체 계좌 수익률 좀 보여달라 했더니 죽어도 보여줄 수 없다 그랬대요. 네. 알고 봤더니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은 손해가 나 있으니까 전체 계좌는 안 보여주는, 소위 말해서 관종이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었는데, 이 방법은 과거 증권사 영업직원들 있죠. 영업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던 얼간이 낚시 방법이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은 계좌를 딱 트게 되면 증권사 계좌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러면 그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돌립니다. 그래서 한 6종목 정도를 알려주고, 제가 그냥 종목 드릴 테니까 지켜만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상승장에는 6종목 중에 한 3개 정도는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다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알려드린 3종목이 있는데 현재 올라서 수익이 얼마나 났다 한번 확인해 보셔라, 이란 연락을 딱 드려요. 그러면은 그때 또 6종목을 또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같은 방법으로 올라가면 연락해서 오른 종목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연락을 몇 번 주고받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혹해져요.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우리 두뇌가 내가 그때 못 산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럼 계속 후회만 되고 그거만 보이거든요. 내가 안 사서 떨어진 종목은 신경이 안 쓰이고요. 그렇게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아서 이제 그 사람이 혹하는 마음이 생기면 투자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준 6종목 중에 떨어진 종목도 있었지 않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떨어지는 종목들은 이미 5% 손절 라인을 정해두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자기도 이미 다 손절을 하고 수익 난 것만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딱 들어보면 그럴싸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괜히 내가 이거 못 사가지고 이거 내가 샀었으면은 좋았을 걸, 계속 그 사람 한번 말을 들어봤을 걸, 이런 후회가 들다가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맡기게 되죠.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요, 완전히 개판이 돼요. 그러니까 알려준 6종목 중에서 5% 하락했다고 손절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요. 아니면 몇 종목은 이렇게 실제로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가만히 더 있으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면은 다시 폭락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때 연락해가지고 혹시 이거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왜 안 팔았냐 뭐 이런 식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증권 용어 중에서 그 유명한 올파빠사 이 전략을 쓰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때 되면 올파빠사가 뭐냐면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라, 이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보면 주가가 올랐는데 팔면은 더 오르고요. 그래서 이제 샀던 종목의 주가가 떨어졌는데 더 사다 보면 계속 떨어져서 물타기만 하다가 이게 언제 오르나 허송세월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원금이 왔을 때 딱 빠져나오고 그분하고 이제 연락을 딱 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권에서 영업인들이 예전에 많이 쓰던 이 얼간이 홀리기, 얼간이 꼬시기, 이런 방법이에요.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방법에 속는 이 얼간이들은 주식시장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과거에 아주 예전에 저처럼 그런 속임수에 절대 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만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이게 상승장이라고 해도 올라갈 산업이나 테마 이런 종목을 미리 알고 기가 막히게 저점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또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이게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뭐 실제 몇 분 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로. 근데 그런 분들은 혼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고 주변에 뭐 자랑질이나 염장질이죠. 이런 거는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가 막힌 그렇게 저점에 또 사고 올라갈 종목하고 이런 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은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갉아먹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을 한번 볼게요. 월 초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굉장히 급등했죠. 1월 초에.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대한항공이 오르고 LG전자가 막 튀어오르죠. 이게 오르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가진 종목들은 오르지도 않는데 남이 가진 종목들만 계속 오르는 것 같고,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주변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배가 별로 안 아팠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가 SNS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랑질을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괜히 내가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종목을 이제 안 산 사람뿐만 아니라 잘 오르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같이 후회를 하고 그러세요. 왜냐면은 이제 뭐 고객님이나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1년 전부터 계속 매수해서 잘 가지고 계셨던 분도 최근에 통화를 해보면 자기가 적당한 시기에 매도를 하고 대한항공을 사지 못한 걸 굉장히 또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 가지고 계시는 종목을 팔고 단기에 더 많이 오를 만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매수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사람의 욕심이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내 종목만 빼고 순환매 괜히 진 거 같고, 네.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유튜브라든가 요즘에는 SNS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염장질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전체 계좌를 보면 오른 거 떨어진 거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 사람이 많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잘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단기에 더 팔고, 그러니까 단기에 오를 만한 종목들로 갈아타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하필이면은 고점에 물려서 손절을 딱 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또 들어가서 이거 만회해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또 손절을 딱 해요. 그러면 손절이 굉장히 커지는 바람에 한 1, 2년 수익 났던 거 다 날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투자 원금 가까이 왔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내가 맨 처음에 갖고 있던 이런 삼성전자 보면 이 종목이 막 이렇게 올라 있어요. 그래서 화병이 나는 거죠. 이거는 누구 얘기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 경험을 해봤던 수리수리 마수리, 이거 크로마키예요. 예. 요거 좋은 집 아닙니다. 놀러오세요. 예. 그래서 이게 꼭 증권사 직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은, 아니면 요새는 또 유튜브에도 있겠죠.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저는 왠지 굉장히 친한 것 같잖아요. 근데 괜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종목을 떠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 자랑을 하거나 이러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옛날에 올라간다 그랬지 않냐 막 하면서 막 사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염장질을 하는 이런 분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원칙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요즘 같은 이런 SNS 시대에는 더 그게 커요. 옛날에는 주변 사람이 누가 사촌이, 그러니까 아는 친구가 뭐 집 샀다 그러면, 아니면 땅 사가지고 돈 벌었다, 주식 사서 돈 벌었다 그러면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오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유튜브, 뭐 SNS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분들은 손절을 하거나 귀를 딱 닫고 이렇게 잠깐 안 보는 게 수익을 올리는데 이런 장에서는 더 좋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싹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초보분들이 요즘 같은 시장이 괜히 자꾸 마음 흔들리고 그런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이렇게 한 종목 오래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수익 볼 수 있으니까 괜히 뭐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도 딱히 이제 대형주 이렇게 몇 종목 가지고 그걸로 쭉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도, 아니면 뭐 ETF나 펀드 같은 걸로 쭉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갈아타고 하는 거는 잘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저희도 언젠가는 뭐 잘 될 날이 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당연히 기본에 충실한 이런 종목을 한번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요거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든 형님이 이제 취임을 하셨죠. 뉴스 보시면은 사흘 동안 30개 지침 쏟아냈는데 취임 첫날에 17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우리 채널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아실 텐데,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는 산업과 기업을 어느 정도 쭉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도 이렇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이 과거 역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서 정책적인 종목에 투자하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아보면, 트럼프형이, 그러니까 2017년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처음에 제시했던 제조업 부흥 전략 있죠. 이게 처음에는 단순히 미국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뻔 하기도 했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엔 2019년 막 넘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도 정책, 뭐 AI라든가
이런 걸로 귀결이 됐죠. 그리고 또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단순히 미국의 대중 적자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인 듯 보였지만은 요거는 빠른 속도로 미국을 치고 올라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꺾는 게 요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 미래의 핵심 기술 전쟁이 그게 가장 포인트였다. 요거를 점점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보가 사람들한테 들어가고 나서 이제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뜨게 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첨단 제조 전략 계획부터 해가지고 5G 국가 무선 주파수 계획부터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2019년 2월에 2차로 이제 발표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딱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아, 이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게 바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구나. 뭐 AI부터 해가지고 첨단 제조, 이걸 통해 가지고 고용을 늘리려고 했던 요 정책이구라라는 것을 이제 2019년부터 알게 되는데, 그때부터 보시면은 이제 QQQ가 올라간 게 바로 그것 때문이죠. 2019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뭐 이때까지도 뭐 그냥 크게 그렇게 뭐 없었다가, 사실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고, 요건 뭐 잠깐 누른 거고요. 이때부터 쭉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죠. 네. 이런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밀어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언론에 되게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정책적인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세히 초반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한 고평가를 좀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시간이 지나면 정부 투자나 보조금 등 이런 지원을 받고 나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시기에 다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돼서 아, 옛날에 그 종목 우리가 갖고 있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지 않죠. 처음에는 뭐 별반 아닌 것 같다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소호재 부품 장비해가지고 NH, 뭐 아문디, 필승코리아 증권신탁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났죠.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통일 관련 펀드, 이런 것들이 또 정책 수혜를 입고 사실 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열렸죠. 그리고 이제 세분화된 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가 이 부분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철통 보안 속에서, 철통 경계 속에서 바이든 형이 또 취임을 해서 대통령이 됐죠. 이게 여러분이 이제 화이트하우스죠.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우선순위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뭘 우선순위에 둘까? 요거가 바로 화이트하우스 여기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읽어드리면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로나에 대한 컨트롤과 경제적 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로 이제 클라이메이트죠. 기후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인종 문제부터 해가지고 시민권 개선이라든가, 예전에 미국이 세계의 그 경찰 역할을 했잖아요. 이 입지를 다시 살리는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세부 내용은 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잘 봐야 이제 투자 기회가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이 기후변화 부분이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정 에너지 혁명을 이렇게 사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바이든 당선 전에도 이미 증권가의 초점 자체가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한 청정 에너지로 많이 쏠려 있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린 뉴딜 관련주 ICLN이라는 이 ETF입니다. 근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형이 이제 20년 말부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때 이제 수직으로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주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보시면은 1위가 이제 플러그 파워거든요. 플러그 파워 주가를 보시면은 역시나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이제 말부터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요렇게 이제 수직으로 그냥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ICLN에서 지금 보유한 포트폴리오 중에 얘네가 플러그 파워가 한 10.46 정도 되니까 ICLN 차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엠페이지 차트도 보시면은 2020년 연말쯤 돼가지고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이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전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ICLN이라는 이 친환경 관련된 ETF가 2020년 말부터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이거를 제가 사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겠죠. 요거에 대해서 올라갈까 떨어질까,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차트가 바짝 서 있는데, 이때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한 번의 눌림 정도는
최소한 있어줄까요? 제 채널 많이 보신 우리 형님들은 다 아시지만 제가 과거 역사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니까 일단은 트럼프 형이 당선됐었던 2017년이죠. 이 당시 뉴스를 같이 한번 먼저 볼게요. 캐터필러가 트럼프 형이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수혜주였어요. 왜냐면은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뉴스를 보면 캐터필러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건설붐과 광산회사 투자 전망 이런 걸로 인해서 골드만삭스로부터 강력 매수 종목에 포함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보면 트럼프 형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2018년 동안 이렇게 오릅니다.